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치 그레이. 드디어 기분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토트넘으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Here we go가 떴죠.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Here we go는 이제 확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어떤 연장,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한 어떤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몇몇 소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내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손흥민 선수는 이번 재계약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은 아치그레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남 수집하신다고. 그쵸,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토트넘은 요즘에 미남을 수집하고 있다. 베르발도 그렇고 아치그레이도 그렇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미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볼 때 토트넘이 요즘 미남을 모으고 있다. 약간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치그레이 투 토트넘으로 간다. Here we go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됐고 이제 서류만 사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내려고 하는 비용은 약 4천만 파운드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 로돈이 또 반대쪽인 리즈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은 돈을 덜 들이고도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 선생님께서 하이제킹하면 토트넘이죠 라고 했는데, 그쵸, 요즘에 토트넘의 영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Can't wait for Gray, 베르발, 그리고 사르. 그레이랑 베르발이랑 사르가 함께 뛰는 거 보면은 진짜 끝내주겠다. 이 젊은 선수들이 역동적으로 미드필드에서 뛰는 모습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요즘에 미드필드 셋업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미드필드뿐만이 아니라요, 그 젊은 선수들이 요즘 토트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마이키 무어 같은, 아니면 이제 아치그레이, 이번에 온 아치그레이도 그렇고 루카스 베르발, 굉장히 기대받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도링턴, 알피 디바인, 돈리, 랭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어린 재능들이 많은 토트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 뭐 임대가 있는 벨리즈, 현재 1군으로 뛰고 있는 우도기, 사르, 드라구신, 브레넌 존슨, 반더벤, 그리고 클루셉스키도 이제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많은 팀이 바로 이 토트넘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축구를 하려면 체력이 있는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이 이제 체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트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치그레이가 지금 토트넘에 2,500만 파운드 혹은 3,000만 파운드에다가 이제 로돈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굉장히 싼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10시간 전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치가 이미 이제 그 메디컬이 끝났고, 그리고 6년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2,500만 파운드의 조 로돈이면은 진짜 미쳤다. 유럽 전체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 2개나 커버할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이제 수비수까지 둘 다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랩이 해냈구나. 그리고 심지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 너무나 어울리는, 이제 그 측면 수비수들이 이제 중간으로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많이 시키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 전술에도 너무 딱 맞는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이거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새로운 스포팅 디렉터 랑게 단장 하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에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영입이 끝나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소문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선수 데려올 겁니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데려오는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에 이번에 들어온 베르발이 이제 그레이랑 친구 추가를 했다. 이런 거 이제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팔로우를 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정사실, 아치그레이가 이제 토트넘에 오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르발 선수는 이제 사실 이번 여름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제 루카스 베르발입니다. 지난 이제 겨울에 이미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오는 게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사인을 이번에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치 그레이랑 이제 친구를 맺은 걸 보니까 그러면 이 두 선수 진짜 친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이 둘은 친한 친구다. 팬들이 탐정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거의 뭐 탐정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베르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도 그렇고 우리의 이 키트를 입고 뛰는 모습 보고 싶다. 딱 17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트넘 축구가 없는 동안 많이 심심하셨죠. 이제 뭐 유로도 있고 코파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응원하는 팀을 보는 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는데 7월 18일 날 일단 스코틀랜드 팀인 하츠와의 팀이 이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QPR과의 경기가 이제 또 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뛰고 그리고 한국에서 K리그 베스트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17일만 기다리면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또 스펄스 플레이 구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또 주요 소식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논란을 통해서도 이제 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그런 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2시간 전에 이 조 로던이 모든 이 서류상의 사인까지 다 완료했다라는 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치 그레이도 공식적으로 영입 선언이 되는 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이적료 700억의 여름 1호 영입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호 영입이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제 베르발이 1호 영입이고 2호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토트넘 이번 여름에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리즈에서는 이 선수의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같은 팀에서 뛰었던 리즈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리즈를 떠날 수 있냐 배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구단과 구단주에게 이제 여신아 먹으라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만큼 귀한 선수 하지만 이제 토트넘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선수가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분석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일단은 187이고 다리가 길쭉길쭉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생각보다 좀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몸싸움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원에서 버티는 능력도 좋고 패스기를 이제 찔러주는 그런 능력도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토트넘에 온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특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앙의 미드필더 역할이나 오른쪽 수비수 역할이나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쵸. 이제 잉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홈그로운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EPL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 선수들이 좀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 그 커리어 동안 뛰었던 어떤 포지션들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지션을 뛰었습니다. 아니 뭐 수비수뿐만이 아니라 공격수로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레프트 윙이나 공격수로도 뛰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어쩌면 이렇게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패스를 줘야 되는지도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선수들이 가져가기 좋게 공을 잘 찔러주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아치 그레이를 데려오는 굉장히 좀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필더 포지션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여튼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그 영입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토트넘의 상황과는 또 별개로 이제 항상 주목받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딜. 그러니까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 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토트넘이 뭐 손흥민 선수 잔인하게 팔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토트넘이 옵션 발동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연장 옵션을 트리거할 거다. 라고 이야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장기 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지금 토트넘이 이제 해리 케인을 놓쳤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를 일단은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토트넘이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 공격적 재능에 엄청나게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영향력 하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수준인데 근데 토트넘 하스퍼 HQ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첫 시즌에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년, 3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청나게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최근에 어떤 이적설이 사실이라면은 그럼 토트넘이 여러 이제 공격 옵션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중앙 공격수를 데려오지 못하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로 뛰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는 거를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거의 뭐 부상이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그 경기력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팀토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rutal sale.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잔혹한 어떤 그 세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그 손흥민 선수에게 잔혹한 게 아니라 토트넘에게 잔혹한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다니엘 레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이제 사가려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다, reject, 그러니까 거절. 나는 손흥민 선수 파는 거를 거절한다라고 레비가 확실하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lengthy contract extension, 그러니까 장기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데 those talks haven't yet yielded a breakthrough.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장기 계약에 대한 의중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플랜 B, 그러니까 일단은 연장하고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뭐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하고 나면 2026년까지 연장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2026년까지 있는 거는 확정이기는 하지만 2025년도까지 이제 연장이 안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제 팔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이 롱텀 딜, 어쩌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아주 똑똑한 옵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손흥민 선수도 고민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로 간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롱텀 익스텐션 이런 그 장기 계약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also in play,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외신에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을 때는 거의 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처음 토트넘으로 왔을 때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EPL로 오니까 당연히 기분 좋게 사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인할 때는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은 감독이 이제 내쳐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의리로 사인하다시피,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의리가 아니다, 나는 우승을 하고 싶어서 사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토트넘의 상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계약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더 협상을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챔피언이 되는, 이 우승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과의 이 장기 계약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뭐 아무리 좋건 일단 손흥민 선수는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커리어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손흥민 선수의 이 재계약에 대해서 외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충격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일단 1년 연장 계약한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연장을 할지 말지 정확하게 정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주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해결이 돼야 되고 손흥민 선수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죠. 이것밖에 이제 이야기할 게 없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이제 어떤 결정을 토트넘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혹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